과거에 운전자 보험을 가입할 때 가장 많이 신경 썼던 특약이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14등급이 얼마까지 가능한지 이 부분이었는데요. 현재는 30만 원으로 평준화가 되면서 많은 소비자분들이 그냥 다 똑같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무거나 대충 가입하시는데요.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 약관에 지금 이 단어가 없다면 수천만 원까지도 보장 금액이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보험 전문가 굿밸런스 보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이 흔하게 가입하는 운전자 보험입니다.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보장 금액이 작게는 몇백만 원부터 많게는 억 단위로 보장이 되는 상품인데 보험료는 약 만 원 내외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뭐 다르면 얼마나 다르겠어. 그냥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가입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그리고 가입한 회사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장이 불가능하거나 보상 금액이 다른 상품에 비해서 적게 지급되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점검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현재 운전자 보험을 판매하고 있는 11개 보험사를 비교했을 때 보험료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크게 차이가 나지가 않습니다. 사실 운전자 보험은 보험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가장 좋은 운전자 보험의 조건 그리고 추천 플랜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늦은 밤 운행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했다고 합니다. 부상급수는 최종 12등급으로 산정이 되었다고 하고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이 되는 비용을 살펴보니까 부상급수에 따라서 보장하는 금액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부상급수 12급 기준으로 했을 때 A사 C사는 1,000만 원, B사 D사는 5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 단계 중에 변호사 선임 비용 보상 여부에 대해서 2022년 10월 이전에 내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다고 하면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운전자 보험은 보상이 가능하고 급발진 사고, 전기차 화재 사고, 법률상 비용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차량 정차 후에 급하게 내리나 기어를 D드라이브에 놓고 하차를 하였다고 합니다. 차량이 움직여서 지나가던 행인을 그대로 부딪혀서 중상해가 발생이 된 건데요. 내가 운전을 한 게 아니죠? 네, 비탑승 사고입니다. 2024년 4월 이전에 내가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최근 몇 년간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꼭 점검을 해야 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상만 보고 따라 하시면 시청자분들도 충분히 100점짜리 운전자 보험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운전자 보험이 왜 필요한지, 자동차 보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기 쉽고 간략하게 설명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자동차 보험,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공소제기를 할 수 없지만 중대법규 위반으로 인해서 피해자를 부상을 입혔거나 중과실 유무 상관없이 피해자가 사망을 하거나 중상해를 입게 된다면 공소제기를 할 수가 있고 이에 따라서 형사재판, 공소법원에 재판 청구해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내용입니다. 그럼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바로 피해자의 손실, 복구 노력을 얼만큼 하였는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는가. 말로만 합의를 할 수는 없겠죠. 금전적인 합의 비용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중상해,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중대법규 위반으로 인해서 피해자를 부상을 입힌 경우에는 공소제기가 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피해자의 합의 내용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벌금이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열해드린 합의금이나 변호사 선임 비용 그리고 벌금은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운전자 보험의 필수 특약 또는 핵심 특약 그리고 이 특약이 사실 운전자 보험의 전부입니다. 다만 가입한 시기나 회사에 따라서 보장하는 내용은 차이가 발생이 됩니다. 그럼 설계를 보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필수 특약은 아니지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한다면 꼭 함께 가입을 하는 특약 중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항목이 있습니다. 자부상 치료비는 내가 다쳤을 때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4급에서 1급으로 올라갈수록 부상의 정도가 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14급은 30만원, 7급은 550만원, 1급은 3,500만원. 회사마다 보장 금액은 상이하지만 이런 식으로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14등급에는 대표적으로 팔다리의 단순 타박이나 관절, 염자, 11급에는 뇌진탕 이런 것들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는 14등급 보장 금액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한 가지 척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모두 평준화가 되어서 11급 이상 금액을 가지고 변별력을 따져보고 가입을 하셔도 괜찮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운전자 보험 핵심 특약 3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입니다. 이 특약은 최대 2억 원 한도 그리고 운전을 하지 않는 비탑승 시에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만약 피해자가 사망을 하게 된다면 피해자 1인당 2억 원 그리고 중대법규 위반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42일 이상 치료를 하는 경우 2천만 원 그리고 210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면 총 2억 원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 사고 보장 조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기존의 운전자 보험 중상해 사고 보상 조건은 검찰에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부상급수가 1에서 3급이 되어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중상해 사고에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과 사고가 발생이 되었고 행인은 한쪽 눈을 실명했다고 합니다. 부상급수는 8주, 진단은 3주, 중상해 사고 여부에 해당이 되고 형사비는 5천만 원에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후유장의 50% 이상을 보통 2억 원을 지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상해인 것을 확인하고 형사합의를 한 것이나 이 중상해 관련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단의사 불벌죄에 해당이 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가 된 거죠. 그러면 검찰에서 기소가 되지 않았고 부상급수가 1급에서 3급에 해당되지도 않는 8급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합의 비용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기존의 운전자 보험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추천 플랜에서는 1에서 3급이 아니더라도 중상해를 입혀 공소 제기된 경우 2억 원을 지급하고 보상급수가 1에서 3급이 아니더라도 중상해를 입혀서 불기소 그러니까 공소 제기가 안 되더라도 7천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회사별로 보장 금액이 상이합니다. 최대로 지급하는 회사가 7천만 원이고 어떤 회사는 5천만 원까지 지급하는 회사도 있으니까 꼭 운전자 보험 이런 세부 조건까지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24년 2월 이전에 내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했다고 한다면 부상급수가 1급에서 3급이 아니고 기소가 되지 않았다면 보장이 불가능하니까 24년 2월 이전에 내가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꼭 점검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무료로 다 점검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위에 번호 또는 굿밸런스 보험에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례입니다. 차량 정차 후에 급하게 내린다 기어를 D드라이브에 놓고 하차를 하였다고 합니다. 차량이 움직여서 지나가던 행인을 그대로 부딪혀서 중상해가 발생이 된 건데요. 내가 운전을 한 게 아니죠? 네, 비탑승 사고입니다. 24년 4월 이전에 내가 운전자 보험 가입하셨다 하면 보장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추천 플랜은 비탑승 중 사고도 보장이 가능하고 차량 등록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부분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사례입니다. 신호 위반으로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6천만 원을 제시를 했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합의는 절대 없고 오직 처벌만을 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재판에서 합의 의견이 안 맞을 경우 공탁이라는 제도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합의할 의지가 있다는 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여주는 거죠. 제가 추천드리는 플랜에서는 최대 한도인 1억 4천만 원까지 100% 선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는 1억 한도 100% 선지급, 어떤 회사는 50%만 선지급하는 회사도 있는데요. 11개 보험사 중에서 공탁급 선지급 요건도 가장 우수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대인대물 벌금이고요. 스쿨존 사고 시에는 3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 민식이법 당연히 적용이 돼 있고요. 대물벌금 500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사실 벌금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회사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던 행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혀서 중상해, 의식불명 상태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 중인데 바로 변호사를 알아봐도 될까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중상해 사고는 중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될 수 있고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경찰 조사 단계 중에 보장 금액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사망이나 중사계 사고 시에는 보장 금액 5천만 원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하지만 부상급수가 12급에서 14급이라고 한다면 1번에서는 5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2번, 3번에서는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추천드리는 플랜은 12급에서 14급 부상 진단 시에도 1000만 원까지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 조건도 가장 우수한 플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이 문구 하나 때문에 수천만 원의 보상 금액이 지급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보험사 11개를 비교를 해봤더니 이 문구가 약관에 표기된 상품은 단 3곳뿐이었습니다. 이 문구가 바로 추가 진단입니다. 약관이라는 게 사실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볼 수 있는 설계사의 능력이 중요한 건데 여기서 보면 최초 진단 이후에 추가 진단이 되었을 경우 진단일을 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 진단의 문구가 현재 전체 회사 중에 3곳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합산 여부에 따라서 보장되는 금액이 크게 변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약관에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게 보장을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소급 적용을 할지 안 할지 모르고 안 된다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으로 보면 다른 상품들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이건 실제 청구를 해봐야 팩트 체크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즉 분쟁의 여지가 있다는 거죠. 요즘 보험 상품 너무 많이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굿밸런스 보험에서는 매주마다 변경되는 상품을 보험료, 보장뿐만 아니라 약관 세부 내용까지 비교해서 우리 소비자분들께 가장 우수한 플랜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의 편한 방법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내용 마무리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